안녕하십니까. 황금빛 세상TV의 가샤방입니다. 7월 10일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종합대책을 보시면 첫 번째는 부동산 대책의 요점입니다. 다음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그 다음 양도소득세 강화를 보실 거고요. 그리고 취득세율의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의 제도 보완, 주택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대책의 요점을 보시면 다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고요. 두 번째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제도 보완, 세 번째는 주택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의 지원 방안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6.27 대책은 대출 규제 중심이고 7월 10일 대책은 세제 규제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다주택자 법인 종부세의 중과세율 인상입니다. 다주택자 대상의 종부세 중과세 인상인데요. 지금 개인인 경우에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일 때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에서 0.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가 8억 원에서 12억 원일 때 현행은 0.6%인데 3주택 이상일 때는 1.2%에서 6.0%까지 세율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절세 방안을 알아볼 건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가세무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므로 부부 공동 명의로 세부담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 합산해서 한 사람당 6억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가 가능하고 가구당 주택 보유 합계가 시가 17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구당 17억 원 이상일 때는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법인의 종부세인데요. 법인인 경우에는 다주택 보유의 법인인 경우에는 중과 최고 세율인 6%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명의분산으로 해서 법인을 활용해서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세금을 회피해 왔는데 정부는 원칙적으로 차단시키겠다는 정부의 발표입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강화인데요. 첫 번째는 단기 양도차익의 환수입니다. 2년 미만의 단기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인상하는데요. 그래서 1년 미만일 때는 40에서 70%, 2년 미만일 때에는 기본 세율이었다가 60%로 강화됩니다. 그리고 분양권도 전 지역으로 적용이 돼서 1년 미만일 때는 70%, 2년 미만일 땐 60%가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인상입니다.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이 되는데요. 기본 세율의 6 내지 4%에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주택자는 기본 세율 최고 세율인 42%, 이번에 인상분인 20% 해서 62%가 중과되고요.
그래서 양도차익의 50%가 양도소득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매물 유도를 위해서 내년 종부세 부과일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다음은 취득세율의 강화입니다. 다주택자가 이제 취득세를 인상시켰는데요. 다주택자의 부담을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2주택자는 8%가 인상이 되고요. 3주택 이상 법인일 때는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보시면 개인인 경우에 2주택자는 8%, 3주택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12%가 인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8억 원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현재는 2천만원 정도가 취득세가 되지만 2주택자는 8%가 적용돼서 7천만원이 되고 3주택자는 12%가 돼서 1억 5천만원 정도가 세금이 중과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완입니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보면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4년 또는 8년을 임대하고 임대료 상한선 연 5%를 지키게 되면 아래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취득 단계에는 취득세 감면을 주고 보유 단계는 재산세나 종부세,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처분 단계에서 양도세가 감면이 되는데요. 10년 임대 시에는 양도차익의 70%까지 절감되는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의 제도를 보완했는데요. 첫 번째는 단기 임대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4년 및 아파트의 장기 일반 매입 임대는 폐지됩니다. 현행 단기 4년, 장기 일반 공공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등록이 가능했었는데 개선이 돼서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 임대 매입은 폐지됩니다. 그래서 단기 임대는 신규 등록이 폐지되고 장기 임대는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되 장기 일반 유형 중 주택시장의 과열 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는 폐지됩니다. 그래서 도표로 보시면은 주택 구분을 보시면 4년 단기 임대주택은 단기 4년인데요. 신규 등록 여부를 보시면 매입 임대는 단기 임대인 경우에는 폐지되고 건설 임대도 폐지됩니다. 그리고 8년 장기 임대할 때는 장기 임대가 8년인데요. 허용이 되는데 아파트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건설 임대도 장기 임대는 허용하고요. 그리고 공공지원은 8년, 신규 등록인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 임대도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시행 시기는 7월 10일, 지금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 연장과 보증보험 가입의 의무화입니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 최소 의무 임대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현행은 장기 및 공공지원 등 최소 임대기간이 8년이지만 개선이 돼서 등록임대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이 장기적 안전거주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대 의무 기간을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개정을 합니다. 적용 시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된다고 그럽니다. 다음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화입니다. 현행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유형에 한해서 임대보증금의 가입을 의무 적용했는데 개선이 돼서 모든 임대주택 유형에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가 적용이 됩니다. 적용 시기는 민간임대주택 개정 후 즉시 시행한다 그럽니다. 최소 의무 임대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현행은 기존 등록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 4년에서 8년 이상 상한없어 임대사업자 심항 시 영구적 등록지위 유지 및 세제 혜택을 부여했는데요. 개선돼서 향후에는 폐지가 됩니다. 단기 4년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유형은 최소 의무 임대 기간이 경과 시 자동 등록 말소가 됩니다. 기등록 주택은 등록 말소 시점까지는 세제 혜택을 유지됩니다. 적용 시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등록임대사업자야 자발적인 등록 말소 기회 부여입니다. 현행에는 자동적 등록 말소는 일정 기간 이내에만 가능하지만 그 예우는 최소 의무기간의 준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과태료는 현행은 임대주택 의무기간 미준수 시 한 채당 3천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개선돼서 향후에는 폐지되는 4년이나 아파트 매입 임대는 심항시 자진 말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등록주택은 등록 말소 시점까지는 세제 혜택을 유지된다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이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주택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배정이 확대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을 위해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 및 공급 비율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적용 대상은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연주택에서도 도입되고요. 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은 20에서 25% 확대되고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중에서 공공택지는 분양면적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을 보시면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2020년 9월 중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입니다. 두 번째,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인데요.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으로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이 완화인데요. 공공분야 소득 요건을 보시면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일 때는 140%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민영주택의 소득 요건을 보시면 분양가 6억 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 맞벌이일 때는 140%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적용 시기는 2020년 9월 중이라 합니다. 다음은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보시겠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킨다고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감면이 되는데요.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이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1.5억 원일 때는 100%가 감면이 되고요. 1.5억 원 초과 3억 원, 수도권일 때는 4억 원일 때는 50% 감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서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중저가 주택재산세를 인하한다 그럽니다. 다음은 서민 실수요자 LDP DTI 우대 기준 완화입니다.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이 완화돼서 규제 지역에 LDP DTI를 10% 우대하는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투기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요. 현행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일 때는 8천만원 이하,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일 때는 7천만원 이하인데요. 개선이 돼서 부부 합산은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는 9천만원 이하로 우대됩니다. 이상 7월 10일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부동산 세금은 항상 기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주 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왼쪽이 황금빛 세상에서 추천한 동영상이고요. 화면 오른쪽이 구독하기 버튼입니다. 구독하기 버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